살다가 가끔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여기에 내가 있는 게 맞는 걸까?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할까? 복잡한 고민들 속에서 길을 잃은 것만 같을 때 우연히 마주친 한 문장이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도 하죠.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받아온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명언들. 오늘 소개할 글귀들은 선명한 표지판이 되어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안내할 것입니다. 시작을 주저하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두려움이 앞선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그 일이 당신에게 중요하고 잘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시작하기 어려운 것이죠.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 새벽 5시 출근을 앞둔 직장인의 손이 떨립니다. 회의 시간에 직원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밤새 연습했음에도 출근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드디어 회의 시간, 문을 열고 들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이어갑니다. 진정한 용기는 바로 이런 순간에 존재합니다. 목소리가 떨려도 끝까지 할 말을 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용기를 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의 걱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세네카.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력서를 넣기 전날 침대에 누워 온갖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면접에서 말을 더듬으면 어쩌지, 다른 지원자들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면 어쩌지. 밤새 뒤척이다 잠이 들었죠. 그런데 실제로 면접을 보러 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면접관은 친절했고 준비한 답변이 잘 통했습니다. 상상 속 괴물 같던 걱정은 생각보다 훨씬 작았죠. 혹시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막상 부딪혀보면 상상했던 괴물은 작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상상력을 걱정이 아닌 희망을 그리는데 사용해 보세요. 관계에 지친 당신에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바로 사람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더 테레사.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이 아이들에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꼈어요. 다른 엄마들은 아이를 학원 3곳씩 보내는데 자신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집에서 간단한 숙제만 봐줬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다 자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억이 뭔지 알아? 밤늦게 숙제할 때 엄마가 따뜻한 우유 한 잔 갖다 주시던 거.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다고 느꼈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인사 한마디, 지친 가족을 위해 끓인 따뜻한 국 한 그릇. 그 사소함 속에 위대함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어린 왕자의 명대사가 있죠.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그 꽃을 위해 내가 공들인 그 시간 때문이야.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퇴근길 지하철, 한 남자가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어머니에게 보낼 메시지를 고민하다가 그냥 지워버립니다. 괜히 방해하나? 하지만 어머니는 짧은 문자 하나가 그리웠을지 모릅니다. 혹시 내 곁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선물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보는 사람이라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전화, 통화하는 몇 분이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소중한 장미꽃에게 잠시 시간을 내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지혜. 세상은 시끄럽고 남들과의 비교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인들은 행복의 열쇠가 외부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어느 월요일 아침 두 사람이 똑같은 출근길을 걷습니다. 비가 내리네요. 한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 짜증나. 옷이 다 젖겠네. 오늘도 최악이야. 다른 한 사람은 생각합니다. 비 온 뒤 공기가 참 맑아지겠다. 창밖 풍경이 예쁘겠네. 똑같은 비를 맞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날씨뿐일까요? 지금 당신의 주변 상황을 둘러보세요. 당신에게 짜증만 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당신의 기분을 결정합니다. 오늘 당신의 생각은 어떤 색깔인가요? 니체는 삶의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그 어떤 방식의 삶도 견뎌낼 수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밤 근무는 힘들었고 급여는 적었으며 몸은 늘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병실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밀려왔죠. 그때 병실에서 한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간호사님 덕분에 오늘도 견뎠어요. 고마워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생각했고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을 기억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힘듦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나의 꿈을 위한 것이라면 혹은 내가 지켜야 할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고통도 견뎌낼 힘을 얻습니다. 당신을 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고통을 견디게 하는 내 안의 따뜻한 의지를 만져보세요. 당신을 미소 짓게 만들 겁니다. 묵묵히 길을 걷는 당신에게 세상은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늦었다고, 뒤처졌다고 우리를 재촉하죠. 하지만 수천 년 전의 스승공자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자. 35살의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죠. 옆자리 친구들이 조별과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혼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왜 이제야 시작하는 걸까?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하지만 그는 매일 강의실에 앉았습니다.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4년 뒤 그는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늦게 시작했지만 멈추지 않았기에 결국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끈기입니다. 오늘 조금 느리게 걷고 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옳게 걷고 있다면 당신은 멈춘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속도로 단단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성공은 끝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계속 용기를 내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 어느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는 성공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소설은 실패했습니다. 혹독한 비평이 쏟아졌죠. 그는 한동안 붓을 놓았습니다. 역시 나는 한 번의 행운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세 번째 소설을 쓰기 시작했죠. 결과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이 끝이 아니듯 실패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공했다고 자만할 것도 실패했다고 주저앉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닌 과정의 연속이잖아요. 오늘 하루를 버텨낸 당신,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때로는 100마디의 조언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줄의 글귀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있는 나만의 인생 명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